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식민지화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는데요. 서양이야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었기에 제국주의로 들어섰지만 산업화를 한참이나 뒤늦게 들어섰던 동양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식민화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습니다. 서양에 비해 산업화와 근대화가 늦은 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화 시점을 두고 봤을 땐 아시아의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건 맞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방법의 문제였을 텐데 일본은 어떤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쳤기에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우리를 식민화했던 일본의 근대사를 알아야 우리의 역사도 객관화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역사였던 메이지 유신의 역사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본은 막부 시대라는 오랜 사무라이 시대를 거쳤습니다. 마지막 막부는 에도 막부 시대로 에도는 오늘날의 도쿄를 말하며 막부 시대 때 덴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권은 쇼군에게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 쇼군은 도쿠가와 가문이었는데요. 막부 시대는 사무라이 시대라고 하지만 에도 막부 중후반기에 가면 상인 계층이 크게 발달하고 이전의 생고쿠 시대처럼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라이들의 경제 활동을 금지시키는 에도 막부의 방침에 따라 낭인으로 전락하는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더불어 에도 막부는 시종일관 상업을 억제하고 무역에 대해 폐쇄적인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1840년에서 42년 중국 청나라에서 영국과 청나라 간의 아편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에도 막부는 더더욱 서양 세력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합니다. 에도 막부의 이러한 정책에 일부 지방의 번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닷가에 위치하여 얼마든지 외국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번들은 유독 더 폐쇄적인 막부의 방침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각 지방의 번들은 저마다의 독립적인 개혁, 이른바 번정 개혁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스마번과 조슈반의 번정 개혁이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스마번은 오늘날의 규슈섬 가고시마, 조슈번은 오늘날 규슈와 붙어있는 혼슈섬 끝자락의 야마구치입니다. 가고시마와 야마구치 모두 바다에 붙어있죠. 사스마번에서는 대규모 채무자가 된 사무라이들을 어떻게든 구제해주려고 했고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큐와 무역을 적극적으로 부추깁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가 서양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이니 류큐를 통해서 서양식 무기와 문물을 대거 수입합니다. 조슈번의 경우 번 내 물자의 유통과 상업 진흥을 위해 전매하는 품목을 완화하고 채무자들을 구제해 주었으며 운수업과 금융업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편 문을 철저하게 닫으려는 에도 막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서양 세력들은 일본을 가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럽 입장에선 일본이 아시아 끝자락에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가 일본이죠. 1853년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군함 4척이 에도 앞바다에 나타나 미국의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문호 개방을 강요하며 대답을 들으러 1년 후 다시 오겠다고 하고 철수합니다. 이때 페리 제독이 이끌던 미국 군함이 검은색 증기선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미국의 군함을 쿠로후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을 쿠로후네 사건이라고 부르며 우리로 비유하자면 운요호 사건 같은 겁니다. 에도 막부는 미국의 개항 강요에 별달리 선택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1854년 페리가 다시 9척의 군함을 이끌고 와서는 무력으로 시위하며 개항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13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사다는 병약했고 그의 가신들과 유력 다이묘들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아편 전쟁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지금 그들도 두 눈으로 서양식 군함의 위력을 받기에 반강제적으로 개항을 수락하고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일 화친 조약으로 도쿄 인근의 시모다 항구와 홋카이도 섬의 하코다테 항구를 개항하기로 합니다. 더불어 향후 일본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었으며 앞으로 일본을 내항하는 미국 선박에 대해 일본에서 식량, 연료, 식수 등을 공급해주기로 했죠. 이것이 일본 최초의 불평등 근대화 조약이었고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끌고 와서 대포로 위협한 다음 조약을 강요하는 형식을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나중에 일본이 조선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써먹죠. 하지만 이걸로도 미국은 불만족스러웠는지 초대 주일 미국 공사 타운젠즈 해리스의 강요로 1858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두 번째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입니다. 미일수호 통상조약으로 기존의 하코다테와 나가사키에 이어 니가타, 가나가와 효고 총 5개 항구를 개항시켰고 일본 영토 내 미국인의 치외법권 인정, 사실상 일본의 관세 자주권 포기 등을 추가적으로 조인했습니다. 미국이 성공적으로 일본을 개항시키자 러시아와 영국도 군함을 이끌고 와서 강제로 일본과 수교했고 일본은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4국가와도 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까지 해서 총 5개의 서양 국가들과 근대적 통상조약을 체결한 건데 이 당시 일본 덴노의 연호가 안세이라서 안세이 5개국 조약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일수호 통상조약은 에도 막부가 덴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조약이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쇄국 정책을 철폐하자 에도 막부의 수출과 수입 규모가 급작스럽게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산 제품들이 물밀듯 들어오자 일본산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해졌고 물가는 상승하고 또 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에도 막부의 경제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일본의 문호 개방에 대단히 부정적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덴노였습니다. 이때 덴노는 고메이 덴노였죠. 지방 다이묘들 중에서도 문호 개방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서양 세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이론을 펼치면서 에도 막부가 너무 무능하다며 이제는 막부 정권을 타도하고 덴노의 친정을 회복시키자는 존왕론을 주장했습니다. 덴노를 지지하는 반막부 다이묘들은 점점 더 생겨납니다. 막부 타도 운동의 주동자들이 사스마본과 조슈번이었습니다. 그간 유능한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에도 막부는 반막부 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하려고 하는데 쇼군의 보좌관인 다이로 이이나오스케는 허수아비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를 옹립하고 1858년에서 1859년 반막부 인사 100여 명을 체포 후 처형시키는 이른바 안세이 대옥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 지성계의 대학자였던 요시다 쇼인도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는 조슈번에 있던 학자로 요시다 쇼인은 전통적인 유학을 연구한 학자인 동시에 예전부터 서양의 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히려 요시다 쇼인은 개항을 추진했던 막부편을 들 것 같지만 이 요시다 쇼인이 개화파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여 일본이 강해져서 서양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죠. 아직 제국주의라는 개념은 없던 시절이지만 요시다 쇼인이 주장했던 바는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우리에게는 정한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개항과는 무관하게 막부 정권 자체를 요시다 쇼인은 부정적으로 봤고 요시다 쇼인이 지성계에서 워낙 상징성이 컸던 인물이라 이이나오스케는 안세이의 대옥사를 치를 때 요시다 쇼인부터 제거해버렸습니다. 다이로 이이나오스케의 반막부 인사 숙청이 과도하자 당연히 막부에 등을 돌리는 다이묘나 사무라이들이 더 많이 나왔고 1860년 낭인 사무라이들이 이이나오스케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이이나오스케 암사 후 막부에서는 덴노의 조정과 척을 지고 싶지 않다며 화해를 제안했고 그 징표로 고메이 덴노의 여동생과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반막부 세력 중에서는 조정과 막부의 화해를 원치 않은 강경파들이 거품을 물고 발악하고 있었는데 1862년 사스마번의 시마즈 히사미스가 군대를 이끌고 교토로 들어와 강경 반막부 인사들을 반위협 반설득 끝에 일본 정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슈번이 사스마번이 정권을 주도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조슈번도 군사를 이끌고 에도에서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를 강제로 교토로 데리고 와 고메이 덴노를 아련하게 합니다. 고메이 덴노는 도쿠가와 이에모치에게 오랑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서양 국가들과 맺은 조약들을 전면 부정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에도로 돌아온 도쿠가와 이에모치와 막부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서양 세력들과 만남을 자주 갖는 등 긴밀하게 지내자 화가 난 조슈번에서 미국 상선을 포격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본과 서양 세력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조슈번이 너무 막 나가자 조정과 막부의 화해를 원했던 사스마번과 아이즈번 등이 연합하여 1863년 8월 18일 교토에 있던 조슈번 세력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절치부심한 조슈번은 군대를 모아 1864년 교토 탈환에 나서지만 사스마번과 아이즈번 연합에 패배하고 말았죠. 기왕 이렇게 조슈번을 혼낸 김에 제대로 조슈번을 압도하여 막부와 조정의 이간질을 하려는 조슈번을 제대로 진압하자며 사스마번과 막부의 군대가 조슈번으로 쳐들어갑니다. 1864년 제1차 조슈정벌인데요. 조슈번에서 워낙 서양 세력들을 극도로 싫어하니 1차 조슈정벌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 함대가 함께 조슈번의 시모노세키를 공격해 주었습니다. 조슈번은 쉽게 함락되었고 주요 인사들이 다 할복해버리며 1차 조슈정벌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지금 서로 세력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둘은 엄연히 반막부 세력들입니다. 그저 사스마번은 온건한 쪽이고 조슈번은 강경한 쪽일 뿐인 거죠. 지금까지 두 번이 세력 경쟁을 했지만 이건 막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 사스마번은 1866년 사초동맹이라고 조슈번과 동맹을 맺고 무너진 조슈번 재건에 힘을 보탰습니다. 막부에서는 그래 어디 막부가 이기는지 반막부가 이기는지 끝장을 보자며 제2차 조슈정벌을 단행했고 이때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직접 친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오사카성에서 병으로 사망하면서 제2차 조슈정벌은 실패로 끝이 났고 이듬해 1867년 사스마번과 조슈번은 아예 막부를 무력으로 끝장내자면서 군대를 모아 막부를 타도할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같은 해 덴노의 친정을 바라던 고메이 덴노가 병사하고 그의 아들이 덴노직을 이으니 바로 메이지 덴노였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